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께서 역시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신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였는지 자식들에게 늘 말씀을 하시고는 했죠. 다들 니들 커서 시집 장가갈 때 가난하고 없는 집이라도 무조건 화목한 집으로 가야 한다. 사람 인성이 다 가정 환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행복한 집에서 자란 사람들과 결혼해야 된다. 알겠지? 라고 누차 강조하셨고, 실제로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 말을 철석같이 잘 듣고 다들 화목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과 결혼을 했답니다.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맞던지 안정된 가정 속에서 다들 행복하게 사니 재물은 절로 들어왔고, 저희 집도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재개발되며 그렇게 오르며 큰 횡재를 하게 되어 돈이 그야말로 넝쿨째 들어와 부모님들은 일 안 하시고도 은행 이자로 충분히 먹고 사실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꼭 어딜 가든 말 안 듣는 청개구리 자식 하나쯤은 있는 법이죠. 그게 제가 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결혼 생각 없다가 30대 후반 가까이 돼서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었는데, 우리 아빠와는 다르게 어찌나 다정하고 세심한지 정말 결혼하고 싶은 남자였어요. 제가 더 좋아해서 표현도 많이 하고 목을 매게 되어 2년 연애하고 딱 40살에 결혼하려는데, 알고 보니 우리 예비 남편은 외아들의 홀어머니 이렇게 2인 가구라 저희 집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살았더라고요. 거기다 옛날에 이혼을 한 번 한 애 없다는 돌싱 남인지라 가족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이 없어지고는 했는데, 가족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냥 부모님하고 잘 살고 있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사연이 있나 싶은 생각은 어렴풋이 하게 됐죠. 그래도 2년쯤 만나니 밖에서 시어머니 되실 분을 한 번은 뵙게 되었는데, 20살 때 남편을 낳아서 그런지 환갑 넘으신 지 얼마 안 되는 생각보다 젊으신 분이시더라고요. 돈이 많이 없어 시어머니는 여전히 남의 집 일을 하며 돈을 버신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어머니도 뵀으니 시댁에도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결혼 전부터 시댁은 꽁꽁 숨기시고 절대로 들이시질 않아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남편과 결혼을 할 때 주위에서는 친구고 형제고 부모까지 결혼이란 말에 경악을 하며 저를 뜯어 말리기에 이르렀네요. 홀어머니의 외아들인 집에는 시집 가는 거 아냐. 거기다 아무리 애가 없다지만 이혼남이라니. 정신 차려라. 평생 네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할 텐데 어쩌려고 그래? 사랑도 한때지. 시간 좀 지나면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결국 고생길이 훤한 길을 왜 가려고 하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어차피 사랑하는 우리 남편 낳아주신 어머니라면 100번 절해도 아깝지 않으실 뿐인데 내가 못 모실 게 뭐가 있어. 나는 우리 어머니 모셔도 상관없어 라고 말은 했지만, 솔직히 요새 어느 여자가 시집살이 자처하려고 하겠어요. 저도 우리 둘만 신혼살림 차리며 아기자기 예쁘게 꾸미고 살고 싶었지만 남편이란 남자에게 낚였으니 어쩔 수 없었죠. 저를 걱정하는 친구들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었지만 저는 남편을 믿고 사랑했기에 모든 걸 각오해야 했고,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책임감도 넘치고 성실한 사람이라 결혼은 딱 이런 사람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도 남편과의 결혼에 걱정이 많으셨지만 제가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니 제게 저주치기는 했지만 계속 마음 쓰여 하며 아파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친정 엄마가 계속 울기만 해서 저도 절로 눈물이 날 지경이었더랬죠. 자식이 많아서 엄마는 개의치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는 말이 맞았나 봐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나 행복하게 잘 살려고 시집 가는데 왜 그렇게 우는 건데. 나 누구보다 악착같이 행복하게 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수고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니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야. 그만큼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던 계기입니다. 남편의 환경이 조금 걱정인 것이지 바른 사람의 표본이었기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결정되고 다행히 처음으로 시댁에 찾아가 인사드렸던 날이 선명합니다. 조촐하게 낡고 작은 가정가구만 있는 허한 집. 벽에 여기저기 곰팡이가 묻어있고 천정은 벽지가 떨어져
너덜너덜한 집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깔끔함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워낙 대가족이라 큰 집에서 사는 저희 집을 보고 남편이 그동안 집에 못 오게 했구나 생각이 들었죠. 저는 정작 상관없었는데 말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따뜻한 인상이신 분이셨고 남편과 외모는 달랐지만 전체적인 부드러운 분위기가 비슷해서 더 정감이 갔습니다. 그래, 어여 들어와 어서. 내가 귀한 음식은 아니지만 간만에 장 봐와서 밥 한 끼는 차려놨다. 변변찮지만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구나 라며 아침부터 음식들을 준비하셨는지 이미 식은 상태였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다시 데펴주시려 했고 이렇듯 정성껏 저를 한껏 반겨주시면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밥을 먹으면서 계속 제 눈치를 보더니만 몇 번이나 주춤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정작 어머니 댁에서 제 눈치를 보는 것이 저 역시 불편해서 말씀 편히 하시라고 곁을 내어드리니 이내 생각지도 못한 의아한 질문들을 쏟아내셔서 조금 당황스럽게 하시긴 했습니다. 내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네. 내가 우리 호철이 혼자 키우느라 정말 고생을 했거든. 그래서 말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해심인데 혹시 뭐 이해심 좀 깊은 편인가? 살다가 별일을 다 겪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이해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다른 건 묻지도 않으셨고 그저 딱 한 가지만 집요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보통은 혼수, 집안, 부모, 돈, 형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의외로 얼마나 이해를 해줄 수 있는지 여쭤보니 객관적으로 딱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닌지라 어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럼요.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호철 씨도 어머님도요. 제가 학창시절 별명이 이해천사였거든요. 배려해주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호철 씨와 예쁘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약속을 받아야 해서 그래. 호철이와 살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해할 수 있는 거 맞지? 네, 그럼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아유, 참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그깟게 뭐라고 그렇게 처음 온 사람 불편하게 하세요. 밥도 다 식겠어요. 나중에 말씀하시고 일단 먹자고요. 이해심이 뭐 그리 대수라고 그렇게까지 강조하며 약속을 받아내려 하시니 무슨 남편이 찔리는 게 있나 싶기도 했고 도가 지나칠 정도로 물어보시니 조금 꺼림칙했습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나서서 왜 그렇게까지 사람 불편하게 물어보냐고 할 정도였죠.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간 거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표정 관리해가며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지요. 어찌됐건 부부로 함께 살아가려면 이해심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인생 선배이신 시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쭤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큰 문제 없이 순탄하게 결혼을 하게 되고 혼인신고도 바로 해서 우리는 정식으로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행여나 제가 합가하게 될까봐 제 이름으로 아파트 조그만 거 한 채를 마련해 주셨는데 물론 시어머니의 우격다짐으로 시댁하고는 도보로 5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였지만 그래도 전 합가까지 생각했기에 개의치 않았어요. 친정하고는 정작 멀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 서로 의지하고 계시고 언니들과 남동생까지 가까이 있으니 외로울 틈은 없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시어머니는 사실 좋으신 분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막상 결혼하게 되면 홀어머니 외아들의 주인공답게 뭔가 깐깐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시며 잔소리하실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젊으신 분이시라 그런지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요즘 말로 깨어있는 분이셨고 늘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 시대에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들은 아주 잘못인 거다.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고 며느리도 곧 내 식구고 내 딸이나 다름없는 거지. 안 그러냐? 나는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설교하고 싶지도 않고 그저 너희 둘이 잘 살아주는 게 최고의 효도이니 나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말씀은 저렇게 하셨어도 그 당시만 해도 시집살이는 어떤 하나의 문화처럼 꼭 거쳐야 하고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잘만 살아달라는 시어머니의 바람이 가슴속에 딱 박히더라고요. 시댁과 가까이 살라고 하실 때부터 시어머니는 그저 저희 부부를 자주 보고 싶으셔서 그런 거였습니다.
항상 이것저것 챙겨주셨고 청소하러 다니시느라 무릎이 아파서 힘들어 하셨는데 한 푼 두 푼 모아서 저희 여행 가라고 쓰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유, 뭐가 그리 고마워서 우리 며느리는 나한테 고맙다는 말만 할까? 니들이 잘하니까 나도 잘하는 거지. 나이 들면 돈 쓸 일 없어 저절로 주머니가 채워지는데 이걸로 우리 새끼들 행복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냐. 난 니들 가까이서 잘 사는 것만 봐도 배부르니 부담 갖지 말거라. 이쯤 되니 어쩌면 제가 너무 시어머니를 색안경 끼고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운 만큼 시댁에 자주 드나들며 건강에 좋은 영양제부터 음식들까지 늘 챙겨드렸어요. 한 번은 서로 집에다 해올 음식을 싸우다가 중간에서 마주쳐서 웃은 일도 있었답니다. 사실 친정에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시는 따뜻한 사랑이 저를 좋은 며느리로 만들었더랬죠. 주말 저녁에는 늘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고 적적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만 어머니께서 매번 저희 집에 오시는 게 힘드실 테니 시댁으로 가서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하면 그렇게 기겁을 하셨습니다. 나 혼자 움직이는 게 편한데 뭐하러 여기를 오려고 하니. 그냥 있어라. 내가 갈 테니까. 그리고 며느리가 시댁에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욕한다 욕해. 앞으로도 내가 너희 집으로 갈 테니까 여기에는 얼씬도 말어라. 보통의 시어머니께서는 시댁으로 아들 내외가 오는 걸 반기는 편인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극구 사양하셔서 놀랍게도 첫 인사를 갔던 날을 빼고 한 번도 시댁에 못 갔습니다. 명절에도 늘 저희 집에서 보냈거든요. 반찬을 전해드릴 때도 꼭 문 앞에만 두고 와야 했죠. 처음에는 가깝기도 하니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고 한번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 괜히 시댁에 가고 싶어졌죠. 그래서 이후에도 몇 번이나 시댁에 가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님께서는 못 오게 막아버리셨어요. 더 웃긴 건 저는 못 오게 하시면서 남편은 따로 시댁에 자주 부르셨습니다. 며느리도 자식인데 왜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시는 건지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저는 결국 한 번은 어머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저 솔직히 서운해요. 혹시 제가 어머님 댁에 가는 게 싫어서 못 오게 하시는 건가요? 매번 아범만 따로 부르시고 저는 절대 못 오게 하시니까 조금 서운하네요. 저도 어머님 댁에 가서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멋쩍은 웃음만 보이실 뿐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저 부담스러울까봐 그렇다며 말을 돌리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께서 정말 제가 집에 오는 게 싫어서 그러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한 번 저렇게 서운한 티를 내긴 했으나 이후에는 언급도 하지 않았고 티를 내지도 않았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싶었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이 감정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자꾸만 쌓이게 되었고 오해는 쌓여만 가는데 그러던 어느 주말 일이 터지고야 말았는데 누구보다 시댁에 못 가서 서운해한다는 것을 안 남편이 다짜고짜 시댁에 가서 어머님이랑 밥을 먹고 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데 이제는 불쾌할 지경이었고 이번에야말로 꼭 함께 가겠다고 우겼으나 남편은 이런저런 말들로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에이, 마음 불편하게 왜 그래. 어머니께서 혼자 오길 바라셔서 그러는 건데 혹시 서운해서 그래?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어머니께서도 나쁜 마음은 아니시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가 대신 미안해. 남편은 저렇게 말하고 정말 시댁으로 저만 두고 가버렸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주말에 혼자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도 서러웠던 찰나 그 순간 문득 시어머니께 선물하기 위해 사둔 스카프가 떠올랐고 이걸 핑계 삼아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도 그곳에서 밥 먹고 있겠다. 스카프 핑계로 가면 설마 쫓아내시진 않으실 거라 여겼죠. 이 또한 처음이 어렵지 자꾸 부딪히다 보면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 생각했으니 기왕이면 스카프 선물뿐 아니라 중간에 시장에 들러 시어머니께서 평소 즐겨 드시는 약과도 사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도착을 해보니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현관문 너머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그러니 더 마음이 옹졸해지고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특히나 건너 들려온 여자 웃음소리는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어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는데, 계세요? 저 왔어요, 어머님. 저번에 스카프 사놨는데 그거 전해드리고 사놓은 약과 있어서 상할까봐 그냥 가져왔는데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금방 전해드리고 갈게요, 어머님. 라고 했는데 순간 제가 왔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초인종을 계속해서 눌렀고 여보 여보 하며 남편을 불렀지요. 그런데 남편 대신 시어머니께서 팔짱을 끼고 잔뜩 화난 표정으로 나오셔서 문을 쾅 세게 열어 젖히시고 눈에 힘을 주시고는 빽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얘가 이게 대체 무슨 예의야? 어디 감히 시어머니 집에 오는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고 있어?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니? 내가 너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무서운 게 없느냐? 내가 분명히 이 집에 오지 말라고 말했니 안 했니? 너 지금 내 말도 무시하고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이딴 선물 같은 거 필요도 없고 받고 싶지도 않으니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화난 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너무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나와보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들어간 적도 없는 저를 거의 쫓아내듯 밀치시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셨는데, 저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너무나 서러워 나오는 눈물도 쏙 들어가고 손발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어머니께서 예민하신 거 알고 연락 안 하고 온 게 잘못이긴 하지만 집 근처에 살고 있고 왕래를 자주 하는 편인데다 심지어 남편은 안에서 밥을 먹고 있잖아요. 그럼 저도 같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오산이었나 봅니다. 기분이 상해 집으로 가려 했지만 정말 수없이 생각을 해봐도 남편까지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께서 고함을 치며 저를 야단치는데 집안에 있던 남편이 나와보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게 아무래도 수상했습니다. 아니면 혹시 남편이 시댁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시댁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닐까? 그걸 시어머니께서는 알고 계시고 덮어주시는 건가 싶었습니다. 망상이지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이 정말 시댁에 있는 게 맞는지 그 집에서 나오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밖에 서서 기다리다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급히 집에 가서 차를 가져와 멀리 주차를 하고 차 안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보통 시댁에 갔다 오면 남편이 저녁에 오는 편이라 꽤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니 드디어 남편이 나왔는데 웬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나오더군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시댁에서 둘이 팔짱을 끼고 나왔다는 건 시어머니께서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신다는 거고 며느리인 저를 빼고 저들과 시간을 보냈다는 거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어디서 본 건 있어서 급하게 사진을 막 찍었지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남편에게 다가가서 난리를 쳤습니다. 아, 고작 이런 짓이나 하려고 나를 따돌리고 어머님 댁에 문지방 닳도록 간 거였어? 결혼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어머님도 그렇지 어떻게 아들이 이런 짓을 하는데 동참하실 수 있어?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차라리 이럴 거면 나랑 결혼을 하지 말지. 왜 결혼해서 사람 비참하게 만들어? 나 이 문제 조용히 못 넘어가. 이 여자는 누군데? 어디서 만난 건데? 한참 소리치며 난리치고 있는데 급하게 시어머니께서 종종 걸음으로 뛰쳐나오셨네요. 그런 것들 다 무시한 채 저는 팔짱 끼고 나온 새파랗게 어린 그 여자의 머리채라도 뜯으려고 했지만 남편이 온몸을 다해 막으며 저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그 여자를 보호하며 제게 고함을 쳤지요. 더 열받는 건 그 여자가 남편 등 뒤로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제 눈으로 보고 있는데 오장육부가 다 뒤집히는 기분이었네요. 난리를 치는 저를 시어머니께서는 말리고 또 말리며 아휴, 너 이해심 많다는 애가 이렇게 쌈딱같이 무조건 들이밀고 보면 어쩌겠다는 거냐. 우선 집으로 올라가자. 이왕 엎질러진 물 속 시원하게 다 말해주마 라고 하셨죠. 그렇게 열리지 않던, 아니 정확하게는 열 수 없던 시댁의 문을 처음으로 열어봤죠. 분노감에 차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상태로 시댁에 들어섰는데 바로 보이는 것이 그 여자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백지처럼 새하얘졌어요. 대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직 완전 신혼인 상황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없었지요. 분노감에 빠져있던 제게 남편은 어렵사리 입을 열어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보, 우선 진작에 말 못해서 이런 오해 만든 거 정말 미안해. 그런데 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동생이야, 여동생. 사실 말하기가 너무 민망한데 보다시피 나보다 한참 어려. 나랑 20살 차이 나는 동생이거든. 동생? 친여동생 말하는 거야? 당신에게 여동생이 있었어? 정확하게 말하면 이부동생이지.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다르거든. 사실 어머니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적적하게 나 키우면서 힘들게 살았던 건 알지. 그러다 만나시는 분이 생겼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인데 알고 보니 어머니가 만나던 분이 유부남이었고 어머니를 속인 거였어. 부인이 와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간 통에 동네에서 우리 엄마 상간녀를 쉬쉬하면서 알려져 있어서 나 역시도 어머니랑 동생이 부끄럽게 되더라고.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쁘지만 우리 엄마 상간녀 된 거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 없고 우리 동생도 곱게 안 보이고 이 모든 가정사를 말하면 당신이 색안경 끼고 볼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숨기고 당신 못 오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말린 거야. 애초에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여보. 남편에게 들은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는데 정작 진실을 들었어도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토록 제가 존경하던 어머니가 사실은 상간녀이고 그 사이에 아이까지 낳아서 기르고 있다니 생각만 해도 부정하고 싶더라고요. 속아서 상간녀 됐다는 말도 막말로 제가 겪지 않은 이상 그걸 어찌합니까? 게다가 저 젊은 여자의 정체와 남편의 사이도 의심스러운 것도 사실이고 확실한 것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내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당신 말 자체를 믿을 수 없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당신 동생이란 걸 증명할 수 있어? 생각을 해봐. 당신이랑 연애하고 결혼하는 동안 철석같이 외아들이라고 알고 있었고 어머님께서도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20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다고 하면 이걸 누가 믿겠어? 당신 혹시라도 헛짓해놓고 이런 소설 써서 넘어가려고 하는 거면 나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니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며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며 낡은 앨범 하나를 가져오셔서요. 그 앨범을 보니 다 큰 남편이 정말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들과 점점 커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이 놀라운 가정사가 그제야 믿기기 시작했지요.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물으니 시어머니께서 대신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애초에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아서야 했는데 미안하다. 이게 다 내 죄이니 아범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라. 아범이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는 거 파혼당하고 싶냐고 내가 뜯어 말렸던 건데 그때라도 말을 할 걸 후회 많이 했다. 어머마, 내가 참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시며 본인의 잘못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더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언제까지 저를 속이려고 한 건지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고 괘씸했지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내내 퉁명스럽게 행동했는데 남편이 진심 어린 사과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심지어 20살 어린 시누이가 따로 저를 찾아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새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애초에 태어나면 안 될 존재였는데 제가 태어나서 너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죄송해요. 오빠